네, 이번 시간에는 사례 13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례 13번 문제는 사례 12번에서 주치 중 동사 사건에서 우리가 위협한 부작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논의를 전 시간에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문 2번에서 공무원의 내부 책임에 대한 문제를 살펴봤었는데 지금 사례 13번에서도 설문 2번에 따르게 되면 공무원의 책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 12번에서는 공무원의 내부 책임으로서 구상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사례 13번에서 설문 2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책임 중에서 공무원의 외부 책임으로서 민사 책임에 대한 논의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12번과 13번 여러분들이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무원의 책임에 대한 질문이 다 한 번씩 나오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 사례 13번은 좀 특수한 논의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설문 1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배법 문제가 지금 포함이 되면서 동시에 이중배상 금지 조항에 대한 논의까지도 들어가고 있고요. 설문 3번에서는요. 이중배상 금지 논의를 또 연장선상에서 공동 불법행위 책임으로 연결시킨 다음에 구상권 행사 가능성까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국가배상과 관련된 논의가 2조 관련된 논의가 전부 다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찰행정법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7년밖에 경감승진에서는 7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중배상이나 자배법까지 들어오기에는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좀 조심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1번 설문 보시게 되면은 용인경찰서 경무과 소속 경찰관 을은 경찰관 을 밑줄 그시고 나서 가해공무원입니다. 현재 가해공무원이 을이 될 거고요.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개최하는 성과관리 보고에 참석하기 위해서 성과관리 보고회 밑줄 그시고 나서요. 뭐에 해당하겠습니까? 이거는 직무행위는 맞겠죠. 그쵸? 화살표 땡겨갖고 직무행위는 맞습니다. 직무행위 맞는데 이걸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까요? 거기다 1번, 2번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1번에 대한 문제는요. 자배법이라고 쓰시고요. 자배법이라고 쓰시고 땡땡이 치신 다음에 자배법 관련돼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관용 차량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근데 관용 차량을 이용을 할 때 그것이 직무수행 목적인가 아니면 개인적 용도,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자배법 땡땡이 치시고 나서 직무수행 동그라미 사적 용도 X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 동그라미 사적 용도 X. 관용 차량 사용하면서 직무수행 중이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동차량의 소유권자인 누구 국가에게 운행자성이 당연히 인정된다 이렇게 처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게 되면요, 동그라미 2번 하시고 나서 이제 이중배상이라고 써놓으세요. 설문 1번에서 이중배상도 같이 묻고 있는데 이중배상 땡땡. 그럼 여기서 성과관리 보고에 참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뭐에 해당하냐면요. 일반 직무수행 동그라미 특별 직무수행 X입니다. 일반 직무수행 동그라미 특별 직무수행 X.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이중배상 논의를 하다 보면요. 이제 전투 밑에 보시면요. 국가배상법 2조랑 단서 보세요.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등은 이제 전투 훈련에 준하는 상황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 이게 바로 이제 특수직무집행이에요. 특수직무집행인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직무수행 중인 건 맞는데 그렇지만 일반 직무수행에 해당한다 이거죠. 이것 때문에 뭐가 깨질 거냐면 이중배상 금지 조항, 이중배상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경찰서 관용 차량을 이용해서 관용 차량 밑줄 그시고요. 관용 차량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국가죠, 그렇죠? 화살표 땡겨갖고 소유자 이코로 국가입니다. 국가. 국가하고 나서 괄호 열고 운행자성이라고 써놓으세요. 괄호 닫으시고. 판례에 따르게 되면 소유권자한테 운행자성을 원칙적으로 인정을 시키게 됩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따 같이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관용 차량이기 때문에 국가에게 소유권이 있다. 경무과장 병 밑줄 그시고 나서 얘가 누구예요? 얘가 바로 얘가 아닌가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그렇죠? 피해자. 피해자인데 누구에 해당하죠? 괄호 열고 경찰공무원이에요. 경찰공무원.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 대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경찰공무원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괄호 닫으시고 그래서 이제 오른쪽 화살표 쳐갖고 무슨 문제 생기겠습니까? 이중배상 금지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이중배상 금지라고 써놓으시면 되겠네요.
뒷좌석에 태우고 가던 중에 회의 시간 임박으로 뒷좌석에 태우고 가던 중 밑줄 그시고 나서요. 지금 경무과장 병이 자살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화살표 당겨서 면책 사유 X, 괄호 열고 자살 X. 그쵸? 자살하려고 의도적으로 지금 뭐 운전을 방해했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만약 그런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잡하시죠? 이중배상하고 자배법 들어오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수님들 사례집들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 그래요. 자배법 문제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중배상으로 들어가요. 이중배상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보통 이제 경과실 잡아버려가지고 공동 불법행위 책임, 여기 이제 덤프트럭 나오는데 덤프트럭처럼 이렇게 공동 불법행위 책임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진정 연대 책임의 법리에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이중배상 때문에 불가능해지니까 손해배상 청구가, 그리고 이제 가해 공무원이 경과실에 해당하니까 외부 책임도 인정이 안 되니까 국가나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되는 상황인데 덤프트럭 쪽으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죠. 이때 이제 보통 이제 보험사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때 구상권 행사까지 이렇게 연결시키는 문제가 이중배상의 전형적 문제인데요.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교수님들이 사례집에서 어떻게 내냐면 자배법은 자배법으로 내고 이중배상은 이중배상으로 내고 구상권은 구상권으로 내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보통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공제책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전부 다 믹싱한 문제를 내고 있는데 이건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분량이 너무 늘어나고, 그쵸? 이제 이따 보시면 이제 공제의 답안 같은 경우 분량이 안 늘어났죠. 늘어난다며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많은 내용이 빠져 있어요, 지금. 이렇게 쓰시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이거 이렇게 3개 묶어버리면 분량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잘 물어보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배점 한 100점 줘야 됩니다. 뭐 그래도 내용은 분리시켜서 출제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거 하나 풀 수 있으면 분리시킨다고 할지라도 다 풀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회의 시간 임박으로 마음이 급한 나머지 이런 건 우리 이제 심리적 안정 이런 거 배울 때 이렇게 배우는데 정말 시간이 없었던 것인가 아니면 마음의 시간이 없었던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 하죠. 진짜 시간이 없었나 봐요. 그렇죠? 수원시 입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을 하다가 신호 위반 밑줄 그시고 교통신호 위반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측면 정도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동그라미 1번 해놓으시고요. 동그라미 1번. 이거 이제 무슨 문제죠? 이거 순찰 차량, 이거 관용 차량, 이거 영조물 맞나요? 국배법 5조의 영조물 맞죠? 곡물 맞는데요. 동산도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국배법 5조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국배법 5조, 땡땡, 땡땡. 영조물의 관리행위 X, 교통신호 위반은 영조물의 사용행위예요. 그렇죠? 슬래시 그시고 영조물의 사용행위 동그라미. 영조물의 사용행위는 오직 국가배상법 2조의 문제만 등장하는 것이지 5조의 문제 등장하지 않아요. 영조물의 관리행위라고 하게 되면 2조와 5조 문제가 동시에 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청구권 경합 이런 식의 논의들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는 사용행위이기 때문에 5조 같은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 적용 X입니다. 적용 X. 지금의 문제와 관련시키게 되면 설문 2번에서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데 외부 책임을 묻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절충설이나 판례 입장 따랐을 때 이게 고의중과실의 문제냐 아니면 경과실의 문제냐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여기서 교통신호 위반 했죠. 거기다 동그라미 2번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서 동그라미 2번 직무수행상 통상 얘기할 수 있는 흠 X예요. 그죠? 직무수행상 통상 얘기할 수 있는 흠이 교통신호입니까? 위반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통상 교통신호 위반해도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경찰법 들어가게 되면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케이스 뭐 이런 거 나오죠. 거기서 뭐 나와요? 경찰 책임의 주체에서 고권력 주체에게도 실질적 경찰 책임으로서 경찰 법규를 준수해야 될 의무가 인정되는가 이런 식의 논의하는데 문제 안 나와요. 그렇죠?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교통신호 위반하면 안 되는 걸로 그냥 생각을 하세요. 너무 특수한 경우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신호를 위반을 했는데요. 통상 얘기할 수 있는 흠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오른쪽 화살표 경과실 X 중과실 동그라미예요. 그렇죠? 경과실 X 중과실 동그라미. 중과실 처리했으면 설문 2번에서 절충설이나 판례 입장 따랐을 때 외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
사례 12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내부 책임도 인정될 수 있죠. 그렇죠? 외부 책임과 내부 책임은 절충설과 판례 입장에 따르면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고의중과실이면 둘 다 인정, 그다음 경과실이면 둘 다 부정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중과실 처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구상권 물어볼 때는 중과실 안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중과실 처리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설문 3번 가서 관련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중과실이에요. 진입을 했다가 역시 신호위반 밑줄 그으세요. 역시 신호위반. 또 한 명 또 있어요. 예. 교통신호 위반하는 게 덤프트럭이 있습니다. 덤프트럭 이름이 안 나오죠. 그렇죠? 역시 신호위반. 그래서 여기 밑줄 그은 거고요. 화살표 당겨서 뭐예요? 공동불법행위 책임입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덤프트럭 쪽에서 손해배상을 해요, 우선. 그리고 나서 구상권 문제로 들어가죠. 예, 민법 760조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760조에서 도출되는 부진정 연대 책임의 법리까지 써 놓으셔야 됩니다. 부진정 연대 책임의 법리. 예, 괄호 닫으시고. 그 다음 교차로에 진입한 덤프트럭과 충돌을 했어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죠. 예, 충돌 밑줄 그시고 나서. 예, 이건 또 무슨 문제죠? 예, 정말 체크할 거 많죠. 저도 이쪽 설명할 때 되게 힘들어요. 하나씩 체크해야 되는데 문제 낼 때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단서 하나 누락시키면 문제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되게 힘든 부분인데 예, 오 교수님이 열심히 만드셨네요. 그죠? 뭐 특별히 여기서 문제 오류는 없어 보여요. 여기서 충돌되어 있는데요. 자동차 사고라고 쓰세요. 자동차 사고. 예,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으면 국가배상법으로 예,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국가배상법 2조 1항 본문 전단이 아니에요. 전단이 아니고 후단이에요. 후단. 그렇죠? 자동차 사고 밑줄 그시고 나서 자동차 써 놓으시고 나서 오른쪽 화살표 예, 자배법상 배상 책임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배법상 배상 책임. 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배상 책임. 자배법 3조죠. 3조에 있는 배상 책임 논의하셔야 돼요. 괄호 닫으시고 위 경무과장 병이 척추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하였다. 이거 우리 그냥 국가배상 그냥 일반적인 얘기할 때는요, 이거 봐라. 예, 신체상 법익 침해네. 손해 인정, 사익보상 논의 따로 할 것도 없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단순한 상황이 아니에요. 예, 지금 복잡한 상황이라고 했죠. 예,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왜 이렇게 제가 계속 겁을 주고 있냐고요? 안 나와요. 그쵸? 예,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겁을 들이면, 이게 왜 이러냐면, 겁을 이렇게, 나게 해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 나오기 되게 힘들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이런 식의 문제, 예, 국배법 2조 1항 후단하고요. 그 다음에 2조 1항 단서 쪽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긴장을 놓으시는 순간 틀려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려요. 척추가 부러지는 중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써야 되냐면요. 예, 화살표 땡겨갖고 손에 동그라미요. 우선 손에는 맞아요. 국배법상 손에는 맞는데, 근데 오른쪽 화살표 다시 한번 하시고 나서요. 인적 손에 동그라미고 물적 손에 X예요. 인적 손해 동그라미, 물적 손해 X. 무슨 말씀일까요? 이거는요. 괄호 열고 자배법이라고 써놓으세요. 예, 자배법상 배상 책임은요. 예, 이거는 인적 손해에만 국한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물적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자배법 문제가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만약에 예, 운전을 하고 가고 있어요. 우선 여기서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이 운전을 하는데 관리행위 문제면 2조 5조 쪽으로 해서 경합론이 나올 거예요. 근데 단순히 사용행위요. 예, 사용행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교통신호를 위반해서 사용행위 쪽에서 밀고 나갑니다. 이렇게 갔는데 교통신호 위반해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만약에 인적 손해가 발생하면 자배법 문제로 들어가고요. 물적 손해가 발생하면 그냥 국가배상법 2조 1항 본문 전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적 손해 경우에는 그렇게 안 돼요. 물적 손해 써놓으셨죠? 물적 손해에서 화살표 땡기시고 이거는 국배법 2조 1항 본문 전단이에요. 전단. 후단이 아니에요. 예, 후단이 자배법이죠. 그래서 본문 전단입니다. 전단. 예, 물적 손해는. 그리고 당하였다. 단. 예, 병은 재해보상금, 상해연금 등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국배법 2조 1항 단서 보시게 되면요.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해연금 이렇게 되어 있는 유족연금 빠뜨리고 왜요? 안 죽었어요. 그렇죠? 안 죽었으니까 유족연금, 유족 등장 안 해요. 위에 보시게 되면은 전사, 순직, 공상 이렇게 있어요. 전사, 순직 이건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상은요.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사, 순직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유족연금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공상이기 때문에 유족연금 얘기 빠졌어요. 밑줄 그시고 나서요. 예, 여기 재해보상금, 상해연금 밑줄 긋고 나서 이중배상이라고 써놓으세요. 이중배상.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중배상 문제가 걸려요. 엄밀하게 보면 이거는 이중배상이 아니에요. 국가배상은 배상이고 이건 보상이에요. 보상. 그렇죠? 개별법상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배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행정법 학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죠. 예,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예, 뭐 답안지에다 막 중요하게 막 이렇게 다루진 않아요. 근데 이중배상이라는 게 당시에 이제 월남에 파병하면서 그렇죠? 이중배상 금지 규정을 이렇게 넣어요. 예, 사실 이중배상도 아닌데. 예, 그래서 왜냐하면 월남에 파병을 했는데 거기서 다 죽어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중배상 금지 규정을 넣었는데 이거 위헌 아니냐? 예, 그 형평성 원칙에 반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대법원이 당시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없었을 때였죠.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위헌 결정을 내렸으면 이제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예, 거기다 이제 헌법 29조 2항에다가 또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헌법에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 들어가 버리니까 위헌이라고 말할 수 없게 돼요. 이제 여기서 또 복잡한 논이 나와요. 근데 안 나옵니다. 거기까지는. 그렇죠? 예,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 살아있는 거고 지금 위헌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상황이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건 이중배상과 관련된 문제고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고 갑의 인적 손해, 그건 이제 인적 손해. 요건 아까 우리 자배법 적용시킨다고 했어요. 예, 국배법 2조이랑 후단 문제라고 했고요. 책임보험금의 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책임보험금 한도 뭐 넘어가게 되면 예, 국배법이나 민법상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논인데 보통 이쪽 얘기할 때 이거 얘기 안 해요. 근데 예, 오 교수님이 좀 이렇게 예,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셨습니다. 이건 뭐 이제 한도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긴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변수가 되지 않고 거기 이제 한도 이내 밑줄 그시고 나서 오직 자배법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직 자배법, 자배법으로 그냥 처리한다. 설명 1번. 예, 경무과장 병은 예,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밑줄 그시고요. 국가. 예, 국가.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예, 자배법상 배상 책임 주체가 되는 겁니다. 자배법상 배상 책임 주체가 공무원이 아니라 국가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이거는 예, 자배법상 배상 책임 주체 이렇게 써놓으시고 나서 이건 이제 뭐냐면 바로 이거 국가배상법과 자배법 간의 관계예요. 예, 국가배상법과 자배법 간의 관계 문제입니다. 좀 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건 뭘 말하는 거야?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위에 화살표 땡겨왔고요. 예, 자배법상 배상 책임 성립 여부하고 예, 자배법상 배상 책임 성립 여부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예, 국배법 2조 1항 본문 후단이에요. 후단. 그래서 예,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를 거쳐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돼서 첫 번째 자배법상 배상 책임 성립 여부 플러스 예, 국가배상법 2조 1항 본문 후단 예, 이쪽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따가 답안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무과장 병은 설문 1번에서 이제 등장하는 것은 이제 자배법 문제하고 이중배상 문제하고 두 개가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설문 2번은 병은 을에 대해서 을 누구예요? 을 가해공무원이에요. 가해공무원. 공무원 개인이라고 써놓으세요. 공무원 개인. 배상 책임 물을 수 있겠는가? 무슨 배상 책임이에요? 민법 750조죠. 750조에 일반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겠는가? 이건데 옆에다가 써놓으시고요. 배상 책임의 성질이라고 써놓으세요. 배상 책임의 성질. 성질에 따라서 내부 책임, 외부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례 12번에서 자세히 봤었고요. 그다음에 설문 3번은 이제 구상권 행사에 대한 문제인데 정말 안 나오는 문제인데 예, 요건 제가 따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 상황을 전제하기보다 예, 상황을 좀 바꿔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헌법 보시고요.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국민이 맞나 봅니다. 예,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하면 저는 이렇게 괜히 좋아요. 이상하죠, 사람이. 29조, 예, 외국인 아닙니다. 예, 몽골 사람입니다, 제가 몽골 사람. 예, 그게 아니고, 예, 저는 심씨고, 심씨는 몽골에서 온 종족이기 때문에 저는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단군의 자손이 아니고요. 몽골에서 왔는데, 뭐, 요즘에 뭐, 몽골 학생들도 많죠? 몽골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많이 와 있던데, 네. 근데 뭐, 솔직히 단일민족 포함된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하지만 뭐 예, 저희는 고려 말에 왔습니다. 고려 말에 와서 예, 조선 건국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성계와 함께 이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많이 했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예, 대한민국 헌법 29조 보시게 되면 29조 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 이게 뭐예요? 구체화법입니다. 구체화법, 국가배상법이죠. 국가배상법. 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밑줄 그시고 예, 국배법 2조요. 2조. 예, 괄호 열고 뭐라고요? 5조 X예요. 5조 X. 5조 X. 그래서 우리 이제 5조 논의할 때 그런 얘기하죠. 예, 29조에서 국가배상법 제5조를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민법 758조에서 도출된 법률적 권리에 지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2조만 예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 이게 바로 뭐다? 예, 국배법 2조 말하는 것이다. 2조. 그 2조는 뭐예요? 기본권이라고 봅니다. 헌법상 기본권이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 이렇게 있는데 공공단체 밑줄 그시고 나서요. 화살표 당겨갖고 예, 국배법 이코로 지방자치단체예요. 원래 이제 공공단체는 모두 포함돼요. 공공단체에는요, 지방자치단체 말고도요, 기타 공법상 법인이 포함돼요. 예, 기타 공법상 법인은 이제 공법상 재단법인하고, 공법상 사단법인하고, 예, 공법상 영조물법인하고 이렇게 세 개가 추가가 되는데, 이제 이게 29조에서 국가배상법으로 내려오면서 그 피고가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예, 좁아지다 보니까 이것도 위헌 아니냐 또 이런 얘기들 있어요. 예, 거기 또 들어가면 이제 국가배상법 논의가 있는데 거기까지 안 나와요. 그렇죠? 사시행신 나올 수 있는데 예, 여기까지는 경찰행정법 안 나와요. 예, 예, 경찰행정법 우리 경찰행정법에서 뭐 영조물 법인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예, 정당한 배상, 이거 정당한 배상은 이제 정당한 배상, 이건 이제 정당 배상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무원의 자신의 책임이 명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요. 예, 오른쪽 화살표 치시고 29조 1항 이제 후문이죠. 이제 보통 이제 이걸 또 단서라고 불러요. 단서라고 후문인데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제 29조랑 단서, 29조랑 단서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예, 이 부분이 있어서 이제 무슨 얘기 나오겠습니까? 오른쪽 화살표 공무원 책임 인정 여부죠. 공무원 책임 인정 여부. 그래서 내부 책임, 외부 책임, 사례 12번 내부 책임, 사례 13번 외부 책임 이런 거 논의할 때 여기 이제 29조랑 단서를 좀 활용을 합니다. 특히나 외부 책임에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9조 2항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이중배상이에요. 이중배상.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뭘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 공무원 책임 얘기가 나오게 되면 29조 1항 단서. 그 다음에 이중배상 얘기 나오면 29조 2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랑 또 비교하셔야 돼요? 공무원 책임 나오게 되면요. 국가배상법은요. 2조 2항이에요. 2조 2항. 그죠? 그 다음에 이중배상 나오면, 예, 2조 1항 단서예요. 머리 복잡해, 예,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크로스 시키세요. 크로스. 그죠? 예. 헌법 29조 1항 단서는요. 국가배상법 2조 2항이랑 결혼해요. 1항 단서가 2항이랑 결혼해요. 29조하고 2항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헌법 29조 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랑 결혼해요. 이렇게 크로스로 결혼해요. 알겠죠? 예. 이렇게 그러면 혈액형이 같아갖고, 예, 기형아 나와서 그래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서로 크로스하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 정하는 자 밑줄 그시고, 내려가시면 얘는 누구예요? 향토 예비군 대원이에요. 향토 예비군 대원. 옛날에 제 사례집에 지금은 이제 파는 문제집 아닌데, 향토 예비군대원 왜 포함시키는데? 막 이런 거, 예, 제가 그런 문제 낸 적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공익근무요원하고 향토 예비군대원, 예, 지금 뭐예요? 차별하고 있잖아요. 그죠? 공익근무요원은 다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예, 예비군이 뭘 잘못했는데요? 군대도 갔다 왔고, 그죠? 예, 안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관련돼서 문제 한번 낸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 이제 향토 예비군대원이에요. 전투훈련 등 예, 특수직무집행입니다. 특수직무집행 관련하여 이제 예전에 이제 전투훈련 플러스 알파가 있었어요. 이제 알파가 2005년도에 삭제됐습니다. 이게 너무 이중배상을 넓게 봐버리게 되면요, 예, 공무원들 이 특수공무원이라고 하죠. 여기 있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대원 이거 우리가 예, 특수공무원이라고 하는데 특수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예, 범위를 너무 좁혀버린다 이거예요. 전투하고 훈련이나 플러스 알파까지 잡아버리게 되면 예, 너무 차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 없어졌어요. 예, 플러스 알파가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이 법률이 정하는 보상 이게 바로 밑에 보시게 되면 예,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위연금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 대해서 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뭐야? 국배법 2조의 배상 청구예요. 국배법 2조의 배상 청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제 헌법 29조 2항만 가지고 보게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 그냥 머리 푼다고 생각하세요. 예, 재밌게 생각해 보세요. 국배법 2조에 따른 손해배상이 안 돼? 그럼 뭐 하면 돼요? 보충적으로 예, 민법 756조 적용시키면 되잖아요. 예, 공무원의 사용자 너 국가 너 아니냐? 그래서 사용자 배상 책임 물어버릴 수도 있어요. 예, 헌법 29조 1항 단서 갖고는 국배법만 막았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2조 1항 단서로 가게 되면 예, 민법도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려갖고 아예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내려가 보시면 국가배상법 2조 보도록 합니다. 밑줄 그시는데요. 어디다 그시냐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밑줄 긋고 쭉 넘어가세요. 그리고 나서 꺾음새부터 밑줄 그세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살리는 겁니다. 살리고 뒤에 이제 후단 들어가는 거죠. 후단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단서 보세요. 다만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향토예비군 이 향토예비군 대원이 바로 위에 있는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고요. 그 다음에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2005년도에 축소가 됐고요. 예, 전사순직 공상 이게 바로 위에서의 손해입니다. 손해 29조 2항의 손해가 전사순직 공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서 재보상금, 유족연금, 상여연금 이거 받을 수 있으면 이중배상 금지가 돼요. 2번 밑줄 그시고 국가배상법이에요.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안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756조 사용자 배상 책임 물어버릴까라고 했더니 그것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민법 밑줄고 756이에요. 756 안 돼요. 그러면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향토 예비군 대원 너무 억울해요. 예, 너무 억울해요. 근데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주 억울한 상태에 처하신 분들이잖아요. 예. 사실은 행시 쪽의 수업에서는 별로 다 이쪽 관련된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렇죠?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 하는데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이쪽의 특수공무원이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2조 2항 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고의중과실이죠. 고의중과실. 고의중과실 밑줄 그시고 이제 절충설이 이쪽으로 연결되죠. 절충설. 판례도 그렇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다. 이게 뭐죠? 구상책임. 내부 책임입니다. 내부 책임. 그렇죠? 공무원 내부 책임에 대한 규정은 국가배상법에 있어요. CF 것이고요. 예, 외부 책임 규정 X. 외부 책임 규정은 없어요. 없어서 결국 또 학살 판례 넘어가죠. 그렇죠? 8조 보세요. 이거 8조 이거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데 8조를 참조전문 제시를 하시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걸 잘 제시를 하셔놓고 답안에 8조가 안 나와요. 예, 그럼 왜 제시했을까? 근데 저는 사용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시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이 법은 국가배상법이에요. 민법에 따른다. 민법 밑줄 그시고 보충적 적용입니다. 그럼 무엇을 우선 적용시키는 거야? 적용 우선순위가 국배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로 안 되면 민법이에요.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 말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안 해도 우리가 알아서 하긴 할 건데 사용자 배상 책임하고 이쪽에 국가배상법 2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국가배상법 먼저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공작물 책임하고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 5조 그러면 5조가 조금 더 넓어요. 좀 더 넓은데 이거랑 겹치는 영역 있잖아요. 적용 영역 겹칠 때 이때 국가배상법 5조 적용시키라 이거예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만 민법 외에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따른다. 민법 말고 국가배상법이 아닌 법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죠? 특별법이에요. 특별법. 이 특별법으로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오직 하나 뭐예요? 자배법이에요. 자배법. 그러면 이거 순서 잡아보세요. 뭐가 가장 최우선 적용이에요? 자배법이죠. 그 다음이 뭐야? 국배법이죠. 그 다음이 뭐야? 민법이죠. 물론 국가배상의 모든 사안이 전부 다 자배법으로 처리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논의하는 건 뭔데요? 자동차 사고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 적용 영역이 동일할 때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세 개가 모두 다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일 때 이거죠. 모두 적용될 상황일 때 그러니까 어떻게 가자는 겁니까? 자배법 3조하고 국배법 2조하고 민법 756조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모두 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일 때 상황이에요. 알겠습니까? 옆에 써놓으세요. 1번 동그라미 1번 잡고 여기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자배법 3조.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화살표 당겨갖고, 예, 동그라미 2번 한 다음에 국배법 2조. 국배법 2조. 그다음 오른쪽 화살표 해갖고, 동그라미 3번 한 다음에 민법 756조. 756조. 이거 순서대로 적용시키라는 건데요. 언제라고요? 밑에다가 괄호 열어놓으시고 나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 발생이에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 발생 순서대로 하시오라는 뜻입니다. 예, 지금까지 12문제 풀었을 때 있지 않은 상황이죠. 예, 설문 읽다가 막 1시간 가려고 해요. 예, 2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2조 정의 보시고요. 자동차란 뭐 자동차 이런 거는 이제 도로교통법에도 항상 예,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쪽은 안 나와요. 그죠? 예, 자동차관리법 적용받는 자동차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에 자동차 이겁니다. 운행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과 관리하는 것,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자동차 보유자, 요건 조금 중요할 수 있어요. 예, 판례가 소유권자 쪽에다가 자배법상 배상 책임, 운행자성을 인정을 시켜요. 그래서 보유자 보세요. 자동차의 소유자, 밑줄, 소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이게 뭐예요? 이게 운행이익이에요. 운행이익. 그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죠? 운행이익. 그 다음에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이게 뭐예요? 자동차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죠? 예, 운행지배. 운행지배. 운행이익 플러스 운행지배. 그러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예, 운행자성이라고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처분사유 추가 변경 얘기하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배법상 배상 책임 얘기하면 운행자성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운행자성은 운행이익 플러스 운행지배 이렇게 됩니다. 그 운행자성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자동차 보유자 이게 운행자 이걸 운행자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유자가 이거의 정의이기 때문에 예, 운행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자동차 보유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뭔 소리냐고요? 예,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 운행이익 플러스 운행지배가 운행자성을 의미한다고 했죠. 이 운행자성 지금 앞에 제목이 뭐예요? 자동차 보유자잖아요. 자동차 보유자 이퀄 운행자잖아요. 운행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행자가 누구야를 우리가 계속 살펴요. 이거 할 때 보유자가 누구냐를 보게 된다고요. 그렇죠? 예, 그놈이 그놈이다 이거죠. 운전자란 예,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여기서 운전자에서 화살표 땡기세요. 운전자 그래서 예, 반드시 운행자는 아니에요. 반드시 운행자 X. 반드시 운행자 X. 그러니까 여기서 경찰관 을이 운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경찰관 우리 지금 관용차량 운전하고 있어요. 경찰관 을은 운전자는 맞아요. 운전자는 맞는데 운행자는 국가예요. 운행자는 국가예요. 그래서 운전자라고 해서 반드시 운행자인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 경찰관 을이 말이에요. 예, 가장 단적으로 봤을 때 자신의 사적 용도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만약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면 경찰관 을이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예, 그때는 경찰관 을이 예, 운행자가 되는 거예요. 운행자가. 좀 이따 이제 운행자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사적 용도의 개인 차량 운행하게 되면은 그때는 경찰관 을이 운전자이면서 동시에 운행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운전자라고 해서 반드시 운행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조 보도록 합니다. 이제 요거 갖고 처리해야 돼요. 설문 1번에서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위에 이거 있었어요? 자동차 보유자 있었어요.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밑줄 그시고 여기도 밑줄 그시고 예, 화살표로 연결시켜 놓으세요. 3조에 있어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로 갈 거냐면 자동차 보유자가 누군데? 이렇게 할 거예요. 자동차 보유자가 누군데? 네, 두 개 연결시켜 놓으시고요. 예, 이게 바로 운행자성입니다.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 밑줄 그시고 나서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인적 손해예요. 인적 손해. 그 다음에 앞에 운행으로 있잖아요. 운행으로. 그래서 운행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자동차 사고예요. 자동차 사고. 예, 자동차 운행이니까 자동차 사고 문제. 으로 밑줄 그시고 으로가 뭐야? 인과관계요. 인과관계. 알겠죠? 인과관계. 그 다음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예,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 단서에 면책 규정이 있어요.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렇지 않다.
근데요, 각호 한번 볼까요?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그 얘기는 뭐예요?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운전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자기와 운전자 몇 줄 그시고 나서 자기와 운전자 몇 줄 그시고 나서 운전자 이코르 자기 동그라미 슬래시 자기 X 둘 다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는 여자친구가 아니에요. 그죠? 자기는 누군데? 운행자예요. 운행자가 바로 자기예요. 그래서 운행자와 운전자가 똑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승객이 아닌 자라고 했으니까 승객이면 무조건이고요. 그렇죠? 승객이면 무조건이고 면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택시는 면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없다는 거야. 귀책 사유가 없는데 그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그러니까 피해자 동그라미 1번, 그 다음 두 번째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고의나 과실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나는 아무 귀책 사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피해받은 피해자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제3자한테 과실이 있으면 이때는 나한테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거예요. 운행자가 바로 나예요. 운행자가.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가 없었다는 것도 증명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제2호가 나와요. 승객은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안 되죠. 자살 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택시를 운전을 하고 있는데 자배법 적용될 수 있어요? 택시는 자동차니까 적용될 수 있죠. 근데 승객이 갑자기 문 열고 확 뛰어내려요. 그것도 책임져야 돼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요즘에는 기사님들이 제가 자살할 것 같은가 봐요. 그래서 택시를 타면 꼭 꼬다리를 앞에서 내리시대요. 그래서 아니 내가 돈 안 내고 도망갈 것도 아니고 그죠? 자살할 것도 아닌데 그럴 때 참 기분이 안 좋아요. 저를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설문 1의 해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3페이지에서 2번 국배법과 자배법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에서 국배법과 다른 법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중배상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중배상 논의 앞에 있는 거 있죠? 국배법과 자배법, 국배법과 다른 법, 자배법상 배상 책임 이게 다 자배법 논의예요. 앞에 있는 거 3개가 자배법 논의고 그 다음에 이중배상 논의로 들어가서 2단계로 크게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3페이지에서 국배법과 자배법의 관계 이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 참조조문에서 말이에요. 참조조문에서 국배법 2조 1항 본문 후단 잠깐 볼까요? 후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이 법에 따르면 누가 손해배상해야 돼요?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 앞에서 컴마 바로 뒷부분에 뭐가 없어요? 누가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있을 때인지가 안 나왔어요. 누가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있을 때인지가. 이게 바로 국배법과 자배법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기 학설이 3개가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국가나 지자체가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있을 때 자배법 적용시키지 말고 국배법 적용시키자. 이런 말이다. 이렇게 보는 학설이 하나 있고요. 그게 아니라 공무원이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될 때 그때 자배법 적용시키지 말고 국배법 적용시키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비슷한 건데 또 하나 있어요.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이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될 때 자배법 적용시키지 말고 국배법 적용시키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뭔 차이냐고요? 차이가 크죠? 뭐가 클까요? 첫 번째 견해에 따르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원래 국가 등이 자배법에 따라서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그 국가 등이 국배법에 따라서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배상 책임 주체가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자배법 적용시킬까 국배법 적용시킬까만 달라져요. 두 번째, 공무원이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있을 때 이쪽의 학설을 따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데 갑자기 국가 등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법만 자배법이 국배법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배상책임 주체도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뭐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럼 배상책임의 성질은 막 이런 논의가 들어가서 막 복잡한 고민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배법상 배상책임은요, 위험을 지금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책임의 법리가 적용되는 무과실책임이에요. 무과실책임. 이건 무과실책임인데 국배법 2조는 공무원의 과실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자배법상 배상책임이 있을 때라는 것은 공무원의 무과실책임이 있을 때예요. 근데 국배법을 적용시켜서 배상을 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배상책임 주체도 국가 등으로 바뀌지만 공무원의 과실 책임이 있는 상황으로 의제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엄연히 무과실 책임인데 과실 책임이 있는 거랑 똑같이 봐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국배법 2조1항 본문 전단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분명히 과실 책임이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공무원이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있을 때 국가 등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국배법 2조 1항에는 과실 책임이 아닌 무과실 책임도 일부 포함된다라고 주장을 해야 돼요. 그럼 5조랑 겹치는 영역이 생겨요. 무과실 책임이. 하지만 우리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배법 2조에 무과실 책임 포함되어 있다는 말 한 적 없어요. 그렇게 들어가려면 공무원이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될 때 이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2조 안에 무과실 책임이 한 반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이라고 들어가게 되면 이건 이제 조금 더 좁아진 것 뿐이에요. 좁아진 것 뿐이 역시 배상 책임 주체가 공무원일 때예요. 공무원인데 국가 등으로 바꾸고 무과실 책임인데 과실 책임으로 바꾸고 자배법인데 국배법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자는 견해예요. 이게 뭐라고요? 국배법과 자배법의 관계가 언제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그 관계를 논의하는 거예요. 언제.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따를 거냐면 행정 주체인 국가 등이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있을 때 다시 국가 등이 국배법에 따라 배상한다. 이걸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해석을 하고 나면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배법에 대한 문제하고 국배법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민법에 대한 문제하고 이거 관계를 논의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배법에서 자배법상 배상 책임 주체가 누구라고 했어요? 국가 등. 그 다음에 국배법 2조에는 원래 배상 책임 주체가 누구예요? 국가 등. 그 다음 민법 756조는 뭐예요? 사용자니까 국가 등. 이렇게 되면 적용 영역이 똑같아진단 말입니다. 세 개가. 만약에 공무원이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있을 때 이렇게 되면 자배법은 공무원이 배상 책임 주체고요. 국배법하고 민법 756조는 국가 등이 배상 책임 주체니까 적용 영역이 달라져 갖고 아까 그 8조 본 거 갖고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일반적인 법리랑 다른 8조가 존재하게 돼요. 하지만 8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특별법과 일반법의 구도. 그래서 특별법 우선 적용의 법리를 그대로 확인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 등이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있을 때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처리했잖아요. 우리가 처리하고 들어가면 이제 국가배상법과 자배법이 아니라 이게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들어갔을 때 자배법이 특별법, 그 다음 국배법, 그 다음 보충적으로 일반법이 민법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은 우선 국배법하고 민법 756조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건 사용자 책임이고 이거는 이제 국가배상법 2조 책임이죠. 이쪽이 특별법이니까 이거 적용 안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배법하고 국배법 2조 하게 되면 이게 일반법이고 이게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거 적용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뭐부터 적용시켜야 돼요? 자배법부터 적용시켜야죠. 언제? 자동차 사고인데 인적 손해 발생했을 때. 아까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먼저 자배법부터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2조 1항 본문 후단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국배법부터 먼저 적용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나왔으면요. 후단으로 안 들어가면 전단에서 끝났을 거예요. 전단에서. 그쵸? 국배법 적용시켜서 끝냈을 거라 이겁니다. 왜? 경찰관 의리 교통신호 위반했잖아요. 공무원 맞죠? 그쵸? 직무행위 맞아요? 맞죠? 그 다음 직무 집행하고 있었어요. 집행하면서 맞고, 얘가 교통신호 위반, 중과실력 과실, 고의과실 인정되고, 위법성 교통신호 위반했고요. 손해 발생했고요. 그쵸? 인과관계 인정되고요. 국배법 2조 1항 전단 가지고 처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배법이 국배법이 특별법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이게 특별법이란 말을 해줘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가다가 전단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후단 논의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지금 공제의 답안에 하나도 없어요. 그럼 왜 갑자기 자배법을 적용시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국배법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갑자기 자배법을 적용시킬까? 이런 생뚱맞을 때가 그게 뭐 출제자가 또는 답안 쓰는 사람이 그렇게 그 이쪽 방향으로 보내고 싶으면 우리도 그렇게 그걸 막 신기 받아갖고 막 촉이 팍팍 이렇게 갖고 이거 쓰고 이거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이유가 왜 자배법이 특별법이니까 먼저 적용돼야 되는데 적용을 시키고 보니까 이조이랑 본문 후단에 이거 적용됐을 때도 그냥 국배법으로 하자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넘어왔으니까 뭐요? 자배법에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배법에? 그러니까 자배법이 특별법에 자배법을 적용시켰단 말이죠. 적용시키고 났더니 후단에서 뭐래요? 이거 국배법으로 넘겨달래요. 넘겨줬단 말이지. 그 국배법을 딱 들어가고 나니까 국배법 안에 뭐가 있어? 이중배상이 있다 이거지. 여기 또 걸려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조항이 없으면요. 이렇게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만약에 이게 전투 중이고 훈련 중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중배상 안 걸려요. 왜 안 걸려요? 자배법엔 이중배상 규정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후단이 자배법을 어디로 국배법으로 토스를 시켜줬기 때문에 국배법에 있는 이중배상 금지 규정까지 같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답안을 같이 보시게 되면요. 3페이지.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와 관련돼서 국배법과 자배법의 관계를 보고 그 다음에 자배법 3조의 배상 책임 성립 요건과 그 인정 여부를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중배상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이렇게 해야겠다. 첫 번째 자배법과의 관계 이걸 보도록 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보도록 하시게 되면 후단에서 자배법에 따라서 배상 책임이 인정될 때는 국배법에 따라라고 했어요. 그렇죠? 첫 번째 줄의 밑줄 자배법에 따라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맨 끝에 밑줄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렇게 바깥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줄에 오른쪽 맨 끝에 보시면 관계 근거규정 우리 봤던 거죠. 아까 우리 밑줄 그은 대로 그렇게 그으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는 자배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 지가 이 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이 해석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있어요. 학설 첫 번째 행정주체서를 보시게 되면 국가 등 밑줄 보세요. 국가 등이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있을 때 이렇게 봐요. 요건을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 국배법 2조랑 본문 후단의 요건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학설을 보시면 공무원 밑줄 보세요. 공무원. 예, 공무원이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있을 때 이 조항이 적용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학설 보시게 되면 공무원의 직무집행 과정 밑줄 보세요.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이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학설이 이렇게 대립을 해요. 직무집행설 사안 검토 보도록 합니다. 국배법 2조는 첫 번째 밑줄 과실책임입니다. 과실책임. 그 다음에 자배법상 배상 책임은 다음 줄에 무과실책임입니다. 그러니까 2설이나 3설, 즉 공무원설이나 직무집행설에 따르게 되면 이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게 되면 공무원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무과실책임 밑줄, 무과실책임에 대해서 국가배상법상의 배상 책임을 인정을 하게 되니까 다음 줄에 괄호 쪽에 밑줄 보세요. 전단 정면 배치, 전단 정면 배치. 그러면 공무원에게 과실이 없을 때도 국가배상법상 배상 책임을 인정을 하게 되면 국가배상법상 배상 책임이 넓어져요, 좁아져요? 넓어지죠, 그렇죠? 예, 국가배상법 2조에서 요건 중에서 우리가 입증하기 제일 힘든 게 뭔데요? 과실이에요, 과실. 근데 과실 자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처리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지나치게 확대 밑줄 그시면 됩니다. 지나치게 확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면 2조 안에 무과실 책임도 있는 게 돼버려요. 5조랑 비슷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80년에 이것을 이제 도입을 할 때, 법을 개정할 때 상황에서 다음 줄에 보시게 되면 통일적인 손해배상 밑줄 그시면 됩니다. 절차의 통일성, 통일적인 손해배상. 그러니까 국가한테 이렇게 책임이 인정되고 또 국가한테 이렇게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 이제 국가의 책임을 국가배상법이라는 국가배상법상 배상 절차라는 통일 절차에 의해서 그냥 하려고 한 것밖에 없어요. 공무원의 책임을 국가의 책임으로 넘겨주려고 한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결국 행정주체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동규정을 적용을 시키면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럼 이제 우리가 3번 논의를 여기까지 보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그럼 국가한테 정말 자배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될까? 이거를 봐야 돼요. 그렇죠? 다음 건 별거 없어요. 8조 우리 아까 읽었던 거 그거예요. 다른 법과의 관계 밑줄 오른쪽 맨 끝에 적용 우선순위 밑줄 근거규정 보도록 합니다. 근거규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뭐예요? 국배법 이렇게 해놓고 나서 부등호 치세요. 부등호. 부등호 입을 어느 쪽으로 벌려야 돼? 국가배상법 쪽으로 벌려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민법이 이게 뾰족한데 찔려야 돼요. 아 찔려. 그쵸? 이렇게 해야 돼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드네요. 어저께 밤에 제가 요거 딱 찍고 새벽에 집에를 가면서 집에를 안 가고 연구실로 가서 요즘엔 집에를 안 가고 있거든요. 집에를 안 간 지 한 보름이 됐는데 연구실 가면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합숙한 애들이 있어서 어저께 이제 가는데 신림동 그 중간에 삼거리 쪽에 보니 오징어 순대와 대게를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생이 대게 먹고 싶다는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서 대게를 사갔더니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여러분들 그 대게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대게의 몸통이에요. 그 얼굴 되게 못생겼고요. 여기 보면 복근도 있어요. 이렇게 복근도 있고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 막 이렇게 별별 무기들이 다 있는데 안에 무기 안에 털도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다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애들이 그걸 딱 세워갖고 외계인이다 막 이러고 치고 안 먹고 장난을 치고 있어갖고 정신병자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게를 처음 봤나 봐요. 귀엽죠? 그래도 애들이 다 나이는 또 많은데 왜 그러는 건지. 다만 민법 외에 다른 법률의 규정 이게 뭐예요? 민법 외의 법률 자배법이죠. 자배법. 판례 보시게 되면 자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봤을 때 자배법 3조입니다. 3조.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의 우선 적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부등호를 어디로 옮겼어요? 위에서 국배법 쪽으로 입을 벌리고 민법 쪽으로 꽂았어요. 그 다음에 자배법 쪽으로 입을 벌리고 국배법 쪽으로 꽂으면 자배법 제일 먼저 그 다음 국배법 그 다음에 민법 이 순서였었죠. 이렇게 했을 때 민법이나 국배법보다는 자배법이 먼저다라고 분명히 판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케 부상케 함으로써 손해에 대해서 공무원의 손해배상 책임의 내용과 범위는 이와는 달리 자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이다 라고 해서 우선은 뭘 적용시키라? 자배법을 적용시키라. 적용시킨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국배법으로 토스돼요. 그쵸? 토스됩니다. 사안의 검토.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 먼저. 이 특별법이 자배법이에요. 그 다음에 특별법이나 자배법이나 국배법에 없으면 민법. 이렇게 되니까 적용 우선순위 여기만 밑줄 그시면 돼요. 세 번째 줄에. 동그라미 1 특별법, 동그라미 2 국배법, 동그라미 3 민법 이 순서로 적용을 시키면 된다. 이렇게 봤을 때 다음 줄에 밑줄 자동차 사고. 물론 이제 인적 손해여야 됩니다. 이때는 특별법인 뭘 적용시켜? 오른쪽 맨 끝에 자배법이 최우선적으로 적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배법 적용시킬 거예요. 우리가. 적용시켜갖고 자배법 3조에 배상책임 요건을 충족하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논리적이죠. 네. 앞에서 자배법과의 관계 논의를 행정 주체가 잘못이 있을 때라고 안 하면 지금 다른 법과의 관계 논의를 못 들어와요. 여기서 자배법이 최우선이야 라고 안 하면 자배법상 배상책임 논의를 못 해요. 그쵸? 네, 순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1시간이 됐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자배법상 배상책임 요건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